오늘은 정희성 시인의 어른 강을 건너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물을 보통 우리가 이제는 원형적 상징으로는 어떤 생명의 근원, 아니면 뭐 죄를 깨끗하게 없앤다, 뭐 이런 의미인데, 강 그러면 그 생명에다가 시간의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흘러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는 개인의 인생, 일생, 내지는 뭐 사회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역사. 그래서 뭐 역사는 흐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자, 그런데 이게 강이 개인의 인생이든 사회의 역사든 뭐든 간에 얼어버렸네. 얼어버렸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강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 흐름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속성을 멈추게 해버린 거네요. 그렇다면 이거는 아마 부정적인 상황이 아닐까. 또 얼려면 춥잖아. 추우니까 또 부정적인 상황이 아닐까.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작품은, 자, 이 시에서 반영하고 있는 현실은 1960년대라고 합니다. 60년대 우리나라 사회가 어땠는가 라고 하는 거죠. 이 시는 부정적이고 암울한 현실의 고통을 하는 거 보니까 그게 얼음에 대한 얘기, 얼다예요. 이겨낸 밝은 세상의 도래를 어른 강을 건너면서 소망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 시의 전반부에서는 차가운 현실을 이겨내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후반부에서는 현실 극복 의지가 잘 드러나 있다. 자, 이렇듯 시대적 배경을 고려할 때 얼음이라고 하는 것은, 얼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유가 억압된 시대 상황을 의미하며, 얼음을 깬다는 것은 이러한 불의의 시대를 바로잡고자 하는 의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시 전체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음을 깬다. 강에는 얼음물, 깰수록 청청한 소리가 난다. 강이여, 우리가 이룰 수 없어. 물은 남몰래 소리를 이루었나. 이 강을 이루는 물소리가 겨울에는 죽은 땅에 목청을 트고, 이 나라의 어린 아이들아, 물은 또한 이 땅의 풀잎에도 온다. 얼음을 깬다. 얼음을 깨서 물을 마신다. 우리가 스스로 흐르는 강을 이루고 물이 제 소리를 이룰 때까지, 아이들아. 자, 여기서 우리는 얼음을 깬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처음하고 끝에 오는 어떤 수미상관적 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는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음을 깬다. 자, 얼음을 깬다. 아까 처음에 내가 잠깐 얘기했죠. 얼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본다면 강의 속성을 멈추게 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그것을 다시 깬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부정적 현실에 대한 어떤 극복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더더군다나 현재 시제, 니은다를 씀으로써 시적 긴장감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 챙겨놓고 들어갑니다. 해제에서도 잠깐 봤지만 1960년대 창작된 작품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얼음은 자유가 억압된 시대 상황을 의미하며, 얼음을 깬다는 것은 이러한 불의의 시대를 바로잡고자 하는 의지로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강에는, 여기서 말하는 강은 개인의 인생, 일생이라기보다는 역사라는 의미를 갖는다라고 본다면, 강에는 이미 얼어버린 물이에요. 즉, 얼었다라고 하는 것은 물이 가지고 있던 어떤 생명, 탄생, 이런 것들을 멈추게 해버린 거죠. 그러한 속성을 깨버린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생명력이 상실된 현실, 또는 독재 정권의 치하에 억압된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얼음물을, 내지는 얼음을 깰수록, 즉 억압적인 현실을 극복하고자 할수록 맑디 맑은 소리가 난다. 이어가야 돼, 이거는. 그죠? 자, 요게 청청하니 이렇게 이어져서 맑디 맑은 소리가 난다, 이렇게 보고 난다면, 청청하는 맑고 깨끗한 소리가 난다, 바른 역사가 형성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자, 어쨌거나 간에 청청한 소리라고 하는 청각적 심상을 사용하면서 부정적 현실을 저항하고 올바른 시대를 만들어가는 소리, 깨는 행동과 실천 속에서 바른 역사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행부터 4행까지는 강 위에 얼음을 깨는 행위의 의미가 나오고 있네요. 강이요? 불렀나요? 불렀죠. 도노법이고요. 역사고요. 우리가 이룰 수 없어 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는 아직은 이걸 이룰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재주가 없나 봐. 왜 이루지 못하도록 온갖 외부적인 요소들이 탄압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그런 거야. 하기 싫은 게 아니야. 못하는 거야. 물은 남몰래 소리를 이루었나? 왜 남몰래야? 그렇지. 억압된 현실이니까. 결국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강이잖아. 이렇게 강이 흐르고 있단 말이야. 이 강을 역사라고 할 때 위에는 어때? 얼었어. 그러니까 밑에서 몰래 물이 뭐하고 있다는 거야?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즉 겉은 얼었으나 속은 도도히 흐르는 물을 표현함으로써 현실을 극복하고 바람직한 역사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형상화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오융행은 스스로 녹아서 소리를 만드는 강물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강을 이루는 물소리 이제 뭐야 다 녹았나 보다. 그치? 즉 얼음이 녹아서 흐르는 물소리, 즉 자유를 추구하는 목소리가 겨울에는 죽은 땅 한마디로 뭐야? 자유가 억압된 현실에 목청을 트게 한다는 거는 뭐야? 소리를 지르게 한다는 거죠. 즉 살아있음, 생명의 태동을 하게 하고 이 나라의 어린아이들 미래를 책임질 다음 세대의 존재들아 내적 청자죠. 물은 또한 이 땅의 풀잎에도 운다. 자, 여기서 말하는 풀잎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이제는 풀잎은 민중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단순히 풀잎의 생명의 태동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민중의 강인한 생명력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을 이루는 물소리가 죽은 땅에 목청을 틔우고 그 다음에 풀잎에도 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 민중의 생명력을 북돋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행에서 10행까지 자, 얼음이 녹아 생명을 태동시키는 물의 생명력. 자, 마무리 지어볼까요? 얼음을 깬다. 자, 위에 처음하고 9절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실 극복 의지를 강조하고 있고요. 얼음을 깨서 이제 드디어 뭐예요? 그렇죠. 물을 마셔요. 물을 마시니까 이제 생명력이 회복되는 거 맞아? 회복되는 거 맞아요. 현실 극복하고 있는 거 맞아? 맞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무엇을 만들었어? 강을 만들었어. 우리 스스로가 강을 만들었으니까 이건 수동적이야? 아니야. 주체적이야. 능동적이야. 주체적인 역사요. 올바른 역사를 형성함으로써 물이 스스로 자신의 소리를 이룰 때까지, 쉽게 얘기해서 자유를 획득할 때까지 아이들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흐르는 강에서 물이 제 소리를 이룰 때까지, 한마디로 뭐야? 순리대로 우리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라고 하는 것은 결국 화자의 믿음과 확신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이들아 라고 불러서 여운을 부여하고 있네요. 자, 11행부터 15행까지 얼은 물을 깨며 강물이 흐르기를 소망함.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정희성 시인의 얼은강을 건너며에 대해서 한 구절 한 구절 읽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전체 정리합시다. 현실 참여적이고요. 의지적이고요. 암울한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에 상징적 소재, 주로 이제 물과 관련된 소재들이 많죠. 그죠? 그걸 통해서 현실 극복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자, 이런 부분일 거예요. 일단 얼음을 깬다 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죠? 여기서 얼음을 깬다라고 하는 것은 억압적 현실에 대응해서 바른 세상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어떤 비판 내지는 저항 정도로 본다면, 얼었다라고 하는 것은 강이 얼었다. 이건 결국 뭐야? 아까 얘기했죠? 물이라고 하는 거 내지는 강이라는 속성을 완전히 방해하고 저지하고 깨부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얼음이라고 하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차가운 이미지와 함께 암담하고 부정적인 현실이다. 그런데 이 얼음을 깼을 때, 그죠? 강에 있는 얼음물을 깼을 때 뭐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렇죠. 청청한 소리가 난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청청한 소리라고 하는 것은 화자가 원하는, 소망하는, 이루고자 하는 올바른 역사 형성이 되겠다라고 보면 돼요. 하나 더 볼까요? 이 강을 이루는 물소리가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강이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했죠? 우리 민족의 역사라고 한다면 물 내지는 물소리, 물소리는 결국은 생명의 태동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점이라고 한다면 물소리는 한마디로 부정적 현실을 극복한 상태라고 보면 돼요. 또 하나의 상징적 시야가 있었죠. 풀립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죠? 자, 이 풀립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야? 민초라는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민중을 상징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외지적 관점에 따른 해석이랍니다. 얼음을 깬다 라고 하는 것은 자유가 억압된 60년대 현실에 대응하여 올바른 세상을 만들어 가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렇다면 깰수록 청청한 소리가 난다는 것은 한마디로 노력과 실천 속에서 역사가 형성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강을 이루는 물소리가 죽은 땅에 목청을 트고 그 다음에 물은 이 땅의 풀잎에도 운다는 것은 이 물소리 내지는 물이 나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많은 풀잎들 내지는 민중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동일한 식구의 반복과 현재형 시제를 사용하여 운율과 현장감을 드러내고 있다. 얼음을 깬다와 같은 거죠. 아까 본문에서 설명했던 내용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 정희성 시인의 어른 강을 건너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